저는 영등포에 5대째 살고 있는 조유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골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올 때였거든요. 저희 집에도 식구가 6명이었습니다. 저희 3남매 포함해서 부모님, 또 저희 할머니 6명이었는데 시골에서 저 외갓집에서 또 외삼촌이 서울에 이렇게 오시면 또 우리 집에서 뭐 몇 달 동안 같이 사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이 비좁잖아요. 단칸방으로 그때는 단칸방이 일반적이었는데 단칸방에서 6식구 사는데 그 뭐 외삼촌이 같이 기거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락이라는 게 있어요. 다락. 그래서 다락에서 주무시고 막 이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정말 어렵지만 서로 친척끼리 이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도우면서 살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웃들과 함께 지낸 추억도 굉장히 많아요. 신길 사동에 살 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여름에 되면은 피서를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수영장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유원지가 그때는 서울 시민들의 가장 좋은 피서지였어요. 요즘처럼 한 가족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사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거든요. 세입자들까지. 그럼 그 집의 집주인 가족과 세입자 가족이 다 같이 가요. 같이 어울려서 놀았던 그때 찍은 사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공동체가 살아 있었지. 아버지께서 작은 사업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등포의 많은 가정에서 그러한 가내 수공업을 많이 했어요. 손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손도 빠르고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들 다듬고 여러 가지 보풀 같은 거 제거하고 포장하고 하는 일들을 처음에는 식구들끼리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웃, 동네 아줌마들, 할머니들 다 이제 일을 나눠서 일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밤 12시까지도 막 일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뭐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많은 집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은 일단 1차 가공된 제품을 받아서 2차 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그 기업에다가 납품하는 중간 단계에서의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걸 하시다 보면은 자금을 제때 결제를 못 받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해도 몇 달 이후에 그 당시엔 또 어음을 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난에 쪼달리다 보면 우리 집에 텔레비가 있었는데 그 TV를 맡기고 그 물건을 납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을 주면 텔레비를 돌려받고 재하청 업체에 이렇게 아버지가 그 TV를 등에 울러매고 가시고 저는 이제 따라서 가고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돈을 제때 못 갚으면 텔레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막 텔레비가 보고 싶은데 TV에서 하는 만화 영화도 봐야 되고 주말에 영화도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제일 재밌는 오락이었죠. 집에서 TV 보는 게. 정말 그때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TV를 못 보는 게.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결국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사업을 이제 확장하시기도 했죠. 예. 그 유명한 그 IMF 때 아주 뭐 제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IMF를 이겨내고 나가려니까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도저히 그 거대한 물결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또 사업을 접었는데 역시 가족 외에는 믿을 데가 없죠. 솔직히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건 뭐 부인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중심으로 할 때 팔벌 들것든 얘기지만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인과 예와 충과 효를 갖춘 퍼펙트한 인성을 가졌어요. 퍼펙트한 인성. 비록 내 아들이지만은 제가 존경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때가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인데 그때만 해도 법 체계가 정비가 안 돼서 채권 추심하는 것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어요. 이거 빚을 지게 되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는데 은행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그냥 와가지고 딱 들어눕는 거지. 계속 건장한 그 남자 성인 남자들이 와가지고 하루 이틀은 이제 참겠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들한테 항의도 하고 그 제가 그 사채업자를 찾아갔던 기억도 나요. 고등학교 때 빚을 좀 면제 내지는 좀 미뤄달라 해가지고 직원이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대로 하는 거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못 갚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왜냐하면 재산을 빌려줬기 때문에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법대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법대.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처음으로. 그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합격했으니 그때 제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늘 뛸 듯이 기뻤죠. 근데 6개월 후에 법대를 가겠다고 다시 그러더라고요. 야, 법대 난 찬성 안 한다. 여기서 찬성 안 한다. 그게 처음으로 나하고 아들하고 트러블이에요. 그리고 한 6개월 있더니 아버지도 법대 합격했습니다. 경제학과 합격하고 그 이듬해 또 법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했죠. 그러나 이왕 벌어진 일,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트러블 없이 우리 아들하고 살아봤어요. 우리 큰아들은 성품이 상당히 이렇게 온유하고 항상 이렇게 보면 밝고 정도 많고 또 성실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언제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아이니까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키웠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입니다. 이 발달 장애인들은 가족이나 누군가의 보살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족이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제 지인들, 비슷한 그런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몇몇 집이 모여서 이제 자조 모임이라고 하죠. 시작하다가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좀 자율성과 독립성을 좀 만들자. 왜냐하면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게 이 불규칙하거든요. 또 지원이 없을 때는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도 자치구에서 어떤 장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고 제가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사장으로서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사장을 맡았죠, 제가. 예. 저희 큰애가 이제 자폐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공개 수업 같은 데를 갔는데 이제 엄마들이 있고 저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애가 이렇게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같이 갔었는데 애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뒤에 엄마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본인이 이젠 아빠가 애 옆에 딱 붙어서 이제 같이 하는 거 보고서는 정말 애들한테 아빠만큼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둘째가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빠로서 너무 잘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잘 헤쳐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우리 가족끼리 굉장히 똘똘 뭉쳤고 아빠에 대해서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거는 정말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의 실무자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보다도 대의 명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중산층과 서민, 평화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내 돈 쓰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돈은 항상 부족하죠.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항상 빚에 쪼들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아내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항상 우리 가족은 당신을 많이 응원하니까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거를 이제 앞으로는 큰 꿈을 펼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다 함께 잘 살자. 세상에 뜻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설사 실패하더라도 좌절은 하지 말아라. 난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존경한다고. 우리 아들이지만 존경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 내 식구 정말 즐겁게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